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평균 및 모비율에 대한 검정, 아주 기본적인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한 예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강의 한 2페이지에 가장 간단한 정규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양측 검정, 모평균에 대한 양측 검정.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정규 모집단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요 그림 이제 많이 그려봤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라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그때 우리의 관심 대상은 당연히 뭐냐면 이 친구죠. 모평균 뮤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때 가장 간단한 경우로서 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얘는 알려진 값이라고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볼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 대상이 이제 모평균 뮤인데, 이때 이제 가설 검정을 할 거니까 가설이 있어야겠죠. 가설이 우리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때 기모가설하고 대립가설이라는 게 있다 했는데, 기모가설은 주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어떤 사실, 기존에 이 뮤라는 값이 어떤 특정 값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요 뮤 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알려져 있는 어떤 값이에요. 알려져 있는 값.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겠죠. 근데 기존에 알려져 있던 값이 이제 뮤 스타라고 할 때 대립 가설은 이제 이 규모 가설을 반대하는 그런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게 뮤 스타긴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더 이상 뮤 스타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 가설 중에 하나를 더 그럴듯한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가 되냐면 바로 표본으로부터, 이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적당히 n개의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으로부터 이 둘 중에 뭐가 더 그럴듯한지 선택을 하는 과정이 바로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2페이지와 같은 이 두 가지 가설을 이제 규모 가설, 대립 가설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등호하고 이 아니다, 이 딱 두 가지 경우만 이제 가설에 이루어져 있는 거를 이제 양측 검정이라고 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단측 검정은 또 어떤 건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럴 때 이제 가설 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은 우리 지난 영상에서 가설 검정의 절차 5가지, 6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가설이 있어요. 가설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유의 수준 알파라는 게 있었죠. 알파. 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값. 이 유의 수준 알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통계적 구간 추정할 때 아주 중요한 스텝이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텝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구간 추정을 한다든지 가설 검정을 할 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수, 그러니까 평균이죠. 뮤에 대한 우선 뭐를 계산을 하라고 했었죠? 우리 구간 추정할 때 좋은 점 추정량. 이게 아주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구간 추정에서. 그쵸? 근데 가설 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선은 우리 관심 있어 하는 모수, 뮤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을 하나 제시할 거예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좋은 점추정량. 우리 뭐가 있죠? 바로 표본 평균이 있죠.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 X바는 뮤에 대한 좋은 점추정량이에요. 그렇죠? 불편 추정량이고 분산도 다른 불편 추정량들에 비해서 작고 여러 가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앞에서 다 확인을 했고, 자, 그래서 이 좋은 점추정량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뭐였냐면 모수 뮤와 그 좋은 점추정량인 X바로 이루어진 뭘 제시하라고 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분포. 우리가 잘 아는 이라는 얘기는 뭐였냐면 계산이 가능한 분포. 계산이 가능한 분포가 필요한데 이것도 우리 이미 다 했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정규 모집단에서 시그마 제곱을 알 때 뮤와 X바로 이루어진 우리가 잘 아는 분포 뭐가 있죠?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듯이 바로 X바 마이너스 뮤 시그마분의 루트 N.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그쵸? 자, 바로 요거죠. 모수 뮤와 X바로 이루어진, 이게 이제 왼쪽에 해당하고, 그쵸? 우리가 잘 아는 분포,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이 뮤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고 이 X바는 표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계량이고, 시그마, N 이런 값들은 알려져 있는 값이에요. 지금 시그마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N 같은 경우도 표본의 개수니까 숫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뮤를 제외하고는, 이 뮤는 당연히 우리가 몰라야 되는 값이고 모르는 값이고, 이 나머지들은 이 표본으로부터 혹은 이미 알려져 있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면 웬만한 뭐 확률이라든지 밀도 값 같은 경우는 다 계산이 가능하고, PDF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분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건데, 그 구간 추정하고는 다르게 가설 검정에서는 여기서 한 스텝이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스텝이 하나 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만약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귀무가설이 우리 뭐였죠? 귀무가설이 뮤가 뭐다? 뮤 스타일 것이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만약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죠? 얘를 뮤가 뮤 스타라니까 뮤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바로 뮤 스타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기무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뮤 자리에 뮤 스타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뭐 언더 H0,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이제 뮤 자리에 뮤 스타가 들어간다. 그럼 요 앞에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 쓴 요 수식에서는 지금 현재 이 뮤가 모르는 값이지만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뮤 자리에 뮤스타가 딱 들어가는데 뮤스타라는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표본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값이 돼버려요. 그렇죠?
x바만 표본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값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수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의 핵심이에요. 기무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 자, 언더 h 제로라는 가정. 자, 이게 왜 기무가설의 핵심일까? 아니, 가설 검정의 핵심일까? 자, 그래서 우선 지금 강의 한 2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분산을 안다고 가정을 했고, 그 가정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분포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서 만약에 규모가설이 사실이라면 뮤 자리에 뮤 스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이게 왜 통계적 가설 검정의 핵심이냐면, 자, 보세요. 이 식을 잘 봅시다. 자, 어떤 통계량이, 왼쪽은 통계량이죠. 어떤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죠. 규모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자,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3페이지 이렇게 종 모양이죠. 이렇게 생겼고 중간이 0이고, 그렇죠? 얘가 표준 정규 분포의 PDF예요. PDF 확률 밀도 함수.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면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임의의 확률 변수를 하나 뽑았을 때 그 값이 어때야 돼요? 0 근처에 있을 확률이 크겠죠. 왜냐하면 이 확률 그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밀도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0 근처에서 값이 크니까 0에서부터 멀어날수록 그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3페이지 얘기를 잘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귀무가설이 맞다면 그 얘기는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기무가설이 맞다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친구가 x바 마이너스 뮤 스타 나누기 시그마 오버 루트 n, 이 친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이 z란 값을 딱 구해요. 그러니까 이 x바 자리에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이 스몰 x바, 얘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값이겠죠. 마이너스 이 뮤스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 부모는 다 아는 값이고, 이 z라는 값이 귀무가설이 만약에 맞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0 근처에서 관측될 확률이 높겠죠. 확률적으로, 우리 통계니까 확률적으로 여기서 관측이 돼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 값을 딱 관측을 해봤는데 이렇게 분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만약에 관측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측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표준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로 근거해서 봤을 때 요런 데서 관측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이 z값을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관측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이럴 경우가 드문 거고, 그게 드물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 가정, 기무가설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한 가정 자체에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설 검정의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3페이지를 다시 같이 읽어보면, 자, 만약에 귀무가설이 맞다면 이 검정 통계량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2페이지 마지막에서 결론이 나왔고, 자, 그런데 표본으로부터 관찰해가지고 얻어진 이 z라는 값이, 그러니까 x바 자리에 스몰 x바를 집어넣은 거죠. 표본으로부터 관측된 이 z 값이 0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무가설이 만약에 맞다면 왜? 표준정규분포니까. 근데 만약에 이 값이 0 근처에 있지 않고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게 결론적으로 기각력이죠. 유의수준 알파로부터 얻어진 기각력. 0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귀무가설이 사실이라고 한 그 가정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귀무가설이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이때는 내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지막 말이 핵심인데 이 유의수준의 의미가 뭐냐면 Z값이 설령 이 우리가 정한 기각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귀무가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시킨 거지 이 하나의 표본으로부터 결론을 내린 거지 실제로 귀무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각력에 속할 확률도 알파만큼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표준정규분포의 밀도함수 특성상 그게 바로 유의수준의 의미이기도 해요. 귀무가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확률, 그게 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기도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통계적 가설 검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흐름이고 이게 뭐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정규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양측 검정이다. 자, 그래서 이 양측 검정을 스텝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제목부터 써봅시다. 정규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양측 검정. 양측 검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해당 가설의 특성상 기각력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첫 번째 스텝이 가설 설정이었어요. 규모가설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 뮤스타라는 값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닐 것 같다 라고 이제 대립되는 가설을 내리는 거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는 유의수준 알파를 설정. 우리가 만족할 만한 아주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스텝 3가 이제 핵심이죠. 스텝 3가 바로 뭐예요?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뮤와 점추 정량으로 이루어진 잘 아는 분포 제시. 근데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귀무가설은 뮤가 뮤 스타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 경우에는 자 x바 마이너스 뮤 스타, 뮤가 이제 뮤 스타로 바뀌게 되겠죠.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니까 시그마 루트 n이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이제 잘 아는 분포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이 z. 그럼 이 z라는 통계량은, z라는 확률 변수는 귀무가설이 맞다면 이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고, 귀무가설이 정말 맞다면 이 z를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요 0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0 근처에 있지 않고 만약에 이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데서 관측이 되면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의심하겠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이 빨간 선, 기준이 되는 빨간 선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 바로 우리가 스텝 2에서 정한 요 알파. 이 빨간색 영역의 넓이가 알파가 되게끔, 즉 양 끝이니까 요거 두 개를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로 나눠 갖게끔. 근데 이게 표준정규분포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해당 점은 표준정규분포 표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긴 z2분의 알파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알파 값이 주어져 있으면 표준정규분포 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요 빨간 영역이 바로 기각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텝 4가 되죠. 자, 3번에서 얻어진 표준 정규분포와, 그쵸? 그리고 2번의 알파를 이용해서 기각역을 설정. 자, 기각역은 어떻게 되냐면 끝에 부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z2분의 알파까지, 그리고 z2분의 알파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두 가지 영역이 기각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뭐만 남았냐면 z값을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표본을 얻어서. 자, 이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얻어진 표본으로부터 계산해서 이제 0 근처에 있는지 아니면 이 기각역에 속하는지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직접 계산을 해보자. 표본을 관찰. 표본으로부터 이 스몰 z 값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은 이제 계산이 가능한 값이죠.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z 값을 관측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z 값이 이제 기각역에 속하면 결론 H0 리젝트. z 값이 기각역에 속하지 않으면 H0 accept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do not reject H0.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H0 accept하고 결론 뭐 같은 결론이에요. 근데 그 함부로 기분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6가지 스텝으로 이제 가설 검정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게 4페이지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자, 그럼 요거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5페이지에. 일단 같이 읽어보면, 자, 어떤 해양학자는 35개의 단순 확률 표본으로부터 얻은 평균값에 기초하여 유의 수준 5%에서 어떤 지역의 해저 깊이가 과거의 기록인 72.4m가 맞는지 검정하고자 한다. 표본으로부터 x바를 얻었고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 2.1로. 이때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근데 문제에 모집단은 이제 정규 모집단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돼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림 그려보면서 시작해 봅시다. 자, 정규 모집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규 모집단이니까 뮤 시그마 제곱인데 지금 뮤가 뭘까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모 평균이라는 게 뭐죠? 해저의 깊이, 해저 깊이의 평균이죠. 어떤 해저 깊이의 평균. 요게 관심 대상이에요. 관심 대상.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집단으로부터 35개, 그러니까 n이 35네. 35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 표본으로부터 지금 표본 평균을 관측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 x바가 73.5가 일단 하나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2.1의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경우가 맞죠. 자, 그리고 지금 유의 수준도 적당히 나와 있고, 자, 과거의 기록인 72.4m가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스텝으로 나눠서 해봅시다. 가설 설정. 이 뮤가 과거의 기록인 원래 72.4m였는데, 그쵸? 미터였는데 지금 그게 맞는지 가설 검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닌 것 같다. 아주 간단한 가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유의 수준 알파가
5%라고 돼 있죠. 그래서 0.05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죠. 기무가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돼요? 요 x바 마이너스 뭐 기무가설이 사실이래요. 뮤자리에 72.4가 들어가고 시그마가 2.1 나누기 루트 35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여튼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언더 H0.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분포를 하나 만들었고, 자, 기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하나 그리고, 기강력이 알파죠. 아니, 유효 수준이 알파 0.05였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알파가 되게끔 0.025가 되게끔, 자, 이 값은 Z 0.025,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지금은 어떤 값인지 잘 모르지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값이고, 이 값은 구할 수 있는 값이고, 기강력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자,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용어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바로 이 친구가 뭐죠? 이 친구가 바로 검정 통계량이죠. 검정하는 데 쓰이는 통계량. 영어로 테스트 스태티스틱. 용어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아직 x바가 대문자니까 그 관측하기 전, 그러니까 통계량이고, 스텝 5에서는 뭐예요? 이 검정 통계량 값을 표본으로부터 직접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실제로 관측해서 이 x바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죠? 스몰 x바, 그러니까 73.5.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써놓고 보니까 이거 그냥 숫자죠, 숫자. 이게 그냥 숫자예요. 이 숫자가 어디 속하는지 확인해 보면 돼. 이게 이제 기강력에 속하는지 확인. 자, 제가 뭐 이거 계산까지는 안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 뭐 이 z 값이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기강력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z 2분의 알파 값이랑 이 스텝 5에서 얻어진 검정 통계량 값을 직접 계산해서 얘가 기강력에 속하는지, 일단은 양수네요. 그쵸? 양수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그쵸? 이 오른쪽에 속하는지 아니면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지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컨셉을 파악을 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한 가설 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뭐 실험 계획에서 배우던 뭐 생존 분석 시간에서 배우던 다른 어떤 그 고급 통계학 수업에서 가설 검정을 다루더라도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컨셉이에요. 규모 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분포를 만들고 그 분포로부터 검정 통계량 값이 많이 벗어나면 규모 가설을 의심하면 된다. 기각하면 된다. 이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5페이지까지 정리를 했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